안녕하십니까. 동암TV 제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습관 7, 끊임없이 쇄신하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 어, 끊임없이 쇄신을 한다. 자기 자신을 쇄신을 한다는 것인데, 여기에는 네 가지 이렇게 차원이 있습니다.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심신을 단련한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신체적 쇄신, 영적 쇄신, 정신적 쇄신, 이 사회적, 이 감정적 이 쇄신, 이 네 가지 차원의 이 쇄신이 우리 사람들이 쇄신을 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차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원들은 결국은 목표가, 결국은 신체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이나 혹은 이 조직 같으면 어떤 경제적인 성장,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고, 이런 것은 운동이나 영양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저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정신적, 지적 차원이라 하면은 독서나 상상이나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일, 또 저술을 하는 일, 글을 쓰는 일, 이러한 일들이 이 정신적 쇄신들인데, 그 목표는 결국은 어떤 우리의 자율성이나 어떤 훌륭한 어떤 기술 연마한다든지, 말하자면 우리 살아가는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표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영적 쇄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성실해진다는 거, 어떤 목표나 가치에 어떤 몰입을 한다는 거, 또 학습을 하는 거, 명상을 하는 거, 봉사를 하는 거, 또 자연에 어떤 몰입을 해 본다는 거, 이러한 등등은 어떤 영적 쇄신을 위한 일들인데,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핵심의 가치가 뭐냐를 터득하는 것이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올바른 동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사회적, 감정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. 이 사회적 차원이나 감정적 차원이나 우리 인간 개인의 심적 측면에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봉사를 한다, 또 어떤 공감을 한다, 또 시너지를 낸다, 내적인 안정을 찾는다 하는 이러한 어떤 활동들은 이 감정과 관계되는 어떤 사회적 감정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를 볼 수 있고, 이거는 인간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데 어떤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인간 관계를 잘한다, 이 감정적 문제다 라고 할 때, 여기에는 지적 수준보다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문제, 감정의 문제,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쇄신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요소다, 네 가지 차원이다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신체적, 감정적, 영적, 정신적 이러한 어떤 네모 속에 들어있는, 노란 바탕 속에 네모에서 들어있는 것은 어떤 달성 방법이라고 한다면은, 이 빨간 줄로 쳐진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달성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차원의 이 쇄신이 균형적으로 쇄신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, 균형적 자기 쇄신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데, 이 균형적 이 자기 쇄신이 균형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7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 습관을 하고 있는데, 이 7가지의 이 습관 개발의 어떤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 차원이 잘 개발됨으로 해서
7가지의 이 습관들 개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재충전의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. 뭔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됐을 때 재충전,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톱으로 썬다고 할 때 그 톱날이 잘 들도록 톱날을 갈아줘야 되잖아요. 그러므로 해서 그 나무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간에게도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. 이것이 자기 쇄신이라는 거죠. 이것은 심신의 단련에 속하는 것이고, 우리가 저 앞에서 얘기한 4분면으로 나눈다면 제2 4분면에 속하는 어떤 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이 자기 쇄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쇄신입니다만은, 이 어떤 조직으로 보면은, 조직을 한 개체로 보면은 이 조직의 쇄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신체적 쇄신은 이 조직에서는 경제적 쇄신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정신적 쇄신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걸 또 인정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줄 아는 거, 이런 것은 그 조직의 어떤 정신적 쇄신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의 감정 쇄신은 조직에서는 조직 내에 어떤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일들, 이런 게 바로 조직의 감정 쇄신에 해당된다. 그리고 개인의 영적 쇄신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는 어떤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조직이 하는 어떤 공헌이나 어떤 조직의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것에서의 발견되는 그 의미, 이것이 조직의 어떤 영적 측면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래서 이 쇄신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어느 한 가지 쇄신을 잘 함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쇄신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하는 얘기인데, 이 균형적 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면 정신도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.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. 또 영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나면은 이 개인의 어떤 감정 컨트롤, 이런 능력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. 이와 같이 어느 한 측면의 쇄신은 다른 측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또 가져오기도 한다. 이런 것은 7가지의 이 습관에 있어서도 이 4가지 차원 사이에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7가지 습관과 이 4가지 차원의 이 쇄신은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상호 간에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. 한 가지 습관에 있어서는 나머지 그 습관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쇄신의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, 신체적 이 쇄신, 이것은 우리가 습관에서 주도적 반응, 습관 1에 해당되죠. 이 주도적 반응을 강화해 줍니다.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, 그 모든 운동할 때의 반응들은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.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이 알맞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, 이 주도성이 강화되는 거죠. 또 영적 쇄신을 함으로 해서 이 개인의 리더십을 강화하게 됩니다.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살아가는 그 방향이 개인적 리더십인데, 영적 쇄신이 강화됨으로 해서 영적 쇄신을 잘 함으로 해서 개인적인 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, 이것은 습관으로 치면 습관 2에 해당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하는 그 습관 2는 그 개인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일인 것이지요.
영적 쇄신은 깊은 관련이 있다. 또 정신적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. 이건 습관 3이죠. 이 습관 4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. 시간을 배당을 할 때 소중한 것부터 먼저 시간 배당을 하라. 이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가 이 습관 3입니다. 그러니까 이 습관 2는 어떤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라면은, 그러면 습관 3은 그러면 그 방향으로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관리 능력은 정신 문제고 방향 설정 문제는 영적 문제다. 그래서 이러한 쇄신들은 습관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. 예를 들어서 진정한 재정 독립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, 우리가 직장만 잘 가지면은 그러면은 재정 독립이 된다. 일상적으로 이래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, 그러나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내 재정이 독립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내 생산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그 자체보다도 더 나의 재정을 독립시켜주는 진정한 어떤 능력이라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, 이게 진정한 재정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래서 이러한 어떤 능력은 이런 쇄신은 바로 생산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다음에 사회적 감정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이 세 가지 쇄신이 바탕이 돼 가지고 이 내면적인, 개인의 내면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내면적인 내가 안정을 이루었을 때 이런 감정의 쇄신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, 감정 컨트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고,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인관계,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습관 4, 5, 6이잖아요. 이 대인관계가 강화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자기 쇄신, 이 네 가지 자기 쇄신에서 우리가 양심 훈련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.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이 양심 훈련이 필수 사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, 왜냐하면 양심이 작동이 돼야 이 쇄신도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. 비양심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떤 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지속적인 올바른 가치가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양심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, 이 양심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올바른 목적, 올바른 원칙을 선택하는 일이에요. 순간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,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, 이런 게 양심 훈련입니다.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보다 더 가치로운 걸, 이 습관들을 시너지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.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기 쇄신에 이렇게 해서 자기 쇄신을 한다면 그 자기 쇄신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가,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보다 높은 수준을 끝없이 학습을 하고, 그리고 그 학습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또 결심을 하고, 또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. 보다 높은 수준을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노력. 그러므로 해서 한 개인이 점점 이렇게 수준 높은 쪽으로 나선형으로 쇄신이 되어 간다 하는 이 쇄신의 모습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자, 그래서 제 11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, 7가지의 습관 마지막 제 12강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을 키포인트를 잡아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